대전 충무체육관 출구 근처에 모여든 팬들 사이로 잉쿠가 울었다더라는 속삭임이 나직하게 퍼져나갔다. 다른 팬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며 말을 보탰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쏟아부었다고 했대. 그 옆에선 누군가 씁쓸한 웃음과 함께 한마디 던졌다. 정관장엔 엔진이 없고 현대건설엔 포탄이 없는 싸움이었잖아. 오늘 펼쳐진 경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승부는 이러한 여운을 남긴 채 끝났다. 세트 스코어 0대3. 각 세트 점수 21대25, 21대25, 15대25. 기록만 보면 완벽한 패배였지만 그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주전 용병도 없이 부상병동이 된 팀을 이끌고 속공백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고희진 감독의 결연한 눈빛, 연패의 수렁 속에서도 코트 위에서 몸을 던지던 잉쿠 씨의 투지 넘치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라커룸으로 향하는 복도 한편에서 남몰래 눈물을 닦아내던 그의 뒷모습까지. 반면 현대건설은 이날의 승리로 5연승을 기록, 15승 10패 승점 45점으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카라리카리가 올린 21점과 이혜림의 활약, 여기에 양효진과 자스티스가 가세한 다채로운 공격 패턴까지 더해져 결과만 보면 마치 탄약을 가득 채운 강팀의 압도적인 승리 같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승리를 거둔 현대건설 역시 완전한 전력은 아니었다. 피로 골절로 시즌 아웃 문턱에 선 정지윤, 강성형 감독은 그녀의 복귀를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 다짐하며 우리 역시 핵심 무기는 없는 셈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 얼굴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날 충무체육관의 밤은 승패라는 냉정한 현실을 넘어 차도 총도 없이 서로의 약점을 안고 싸워야 했던 두 팀의 처절한 격전장으로 기억되었다. 그 격전의 중심에는 끝내 눈물을 보인 외인 인시가 있었다. 시간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코트 위에서의 준비 운동대로 돌아간다. 정관장 선수들이 리시브와 수비 위치를 점검하며 몸을 달구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이미 체념이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용병 없이 뛰는 건가? 잔넷은 대체 언제 돌아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희진 감독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당했다. 잔넷은 훈련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 해도 경기 감각을 되찾는 데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2월 중순 이전에 복귀는 힘듭니다. 사실상 6연패의 어두운 기운은 경기 시작 전부터 코트 위에 짙게 깔려 있었다. 정관장은 외국인 선수의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속공이라는 카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공이 뜨기만 하면 위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격수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때리는 배구. 하지만 이는 수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었다. 반대편 코트의 현대건설 벤치 사정도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다. 강성형 감독은 정지윤의 이름이 거론되자 미간을 찌푸렸다. 올스타 휴식기 동안 회복에 전념하며 복귀를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더딥니다. 지금 컨디션으로는 남은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말에는 냉철한 현실 판단과 선수를 보호하려는 감독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이는 우리 팀 역시 에이스 한 명 없이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강성형 감독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선수들이 각자의 몫을 조금씩 더 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관장이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다. 그들은 총은커녕 차도 없는 상태였으니 말이다. 프로배구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그 공백을 국내 자원만으로 메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경기장 안팎에서는 자조 섞인 표현이 돌기 시작했다. 정관장엔 차가 없고 현대건설엔 총이 없다. 다시 말해 정관장에는 팀의 심장인 외국인 엔진이, 현대건설에는 경기를 끝낼 결정적인 포탄 정지윤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상처를 입은 두 맹수가 서로의 약점만을 물고 늘어지는 싸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는 치열한 생존 투쟁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1세트 시작 5분 만의 모습을 드러냈다. 1세트 초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경기 흐름을 주도한 것은 정관장이었다. 박은진의 날카로운 속공이 현대건설의 블로킹을 뚫고 코트 한가운데에 꽂혔을 때 오늘만큼은 다르리라는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상대의 범실과 정호영의 오픈 공격, 이선우의 블로킹, 박혜민의 서브 득점이 연이어 터지며
점수는 순식간에 8대 4까지 벌어졌다. 고희진 감독의 전략은 확실했다. 리시브가 다소 흔들려도 일단 공이 세터에게 연결되면 모든 공격력을 집중해 속도로 압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최소현 세터에게 끊임없이 지시했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과감하게. 타점은 최대한 높이, 템포는 반박자, 더 빠르게 가져가라. 이선우의 중앙 공격과 인쿠시의 백어택이 그랬다. 모든 공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정관장은 결코 약팀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흐름을 뒷받침해줄 리시브와 수비의 안정성이 발목을 잡았다. 8대 4로 앞서가며 기세를 올리던 순간 첫 번째 균열은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서브 리시브 하나가 흔들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현대건설의 카리와 이해림은 그 작은 허점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불안정한 리시브는 세터의 움직임을 묶었고 세터가 힘들게 처리한 공은 공격수들의 공격 효율을 떨어뜨렸다. 그 시점부터 정관장의 플레이는 날카로운 속공이 아니라 그저 공을 넘기기에 급급한 공격으로 전락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대의 리시브가 무너지자 카라리의 스파이크와 이예림의 날카로운 공격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양효진의 블로킹은 세트의 종지부를 찍었죠. 스코어는 25대 21이었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막상막하 같았지만 8대 4의 리드에서 21점에 이르기까지 정관장이 쏟아부은 에너지와 현대건설이 침착하게 챙겨간 점수의 무게감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사투에 가까웠고 다른 한쪽은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강자의 느긋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트의 시작부터 현대건설은 정관장의 불안한 리시브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강력한 서브가 코트 깊숙이 꽂힐 때마다 정관장의 수비 조직력은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첫 세트와는 다르게 공격이 아닌 수비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관장은 다시 한번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박은진의 블로킹과 인시의 재빠른 속공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어느덧 점수는 10대 7까지 좁혀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이은 비디오 판독 요청으로 경기의 흐름이 잠시 끊겼습니다. 양팀 모두 터치아웃이라며 손을 들었고 심판진은 모니터 앞에서 오랜 시간 화면을 되돌려 봤습니다. 판독 결과는 정관장의 노터치 선언이었습니다. 곧이어 현대건설의 공격 역시 노터치로 판정되었죠. 점수는 11대 7. 결과적으로 정관장에게만 불리했던 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단지 10대 7에서 11대 7. 한 점이 더해졌을 뿐인데 정관장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겨우 끌어올렸던 기세가 잠시 멈춘 사이에 현대건설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김희진의 서브가 네트를 살짝 스치고 코트 구석에 정확히 떨어지자 벤치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고희진 감독의 얼굴에는 이건 아닌데 하는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점수가 17대 11로 벌어지는 와중에도 정관장의 공격력 자체는 살아있었습니다. 블로킹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도 있었고 빠른 공격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마다 리시브가 버텨주지 못하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또다시 25대 21. 세트 스코어 0대 2. 하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정관장은 무기력한 완패라기보다는 잘 싸우고도 패배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3세트는 오히려 가장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점수는 15점으로 끝난 일방적인 패배였지만 그 과정에는 이 경기의 모든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카라리, 이예림, 김희진, 양효진의 공격력이 고르게 불을 뿜으며 초반부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반면 정관장 수비진은 이미 1, 2세트에서 너무 많은 힘을 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코트를 떠나지 않고 싸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쿠시였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팀의 거의 유일한 공격 옵션으로 꼽히는 인쿠시는 그날도 쉴 틈 없이 코트를 누볐습니다. 혼자서 공격으로만 10점을 기록했죠. 팀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였습니다. 동료들의 리시브가 흔들리고 세터의 토스가 불안정해도 그는 어떻게든 공을 따라가 몸을 날려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비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공을 걷어 올린 뒤 곧바로 후위에서 뛰어올라 강력한 스파이크를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점수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세트 중반 인시가 빠른 오픈 공격으로 연달아 득점하며 점수를 9대 11까지 추격했을 때 충무체육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어. 한 번만 더 힘을 내. 경기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끝까지 싸우는 선수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불안했던 리시브 라인은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무너졌고
현대건설은 그 약점을 마치 정석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카라리는 고비마다 강력한 스파이크로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예림은 두세 명의 블로커를 앞에 두고도 재치 있는 공격으로 수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양효진과 자스티스는 철벽 같은 블로킹과 변칙적인 시간차 공격으로 정관장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결과는 15대 25, 세트 스코어 0대 3. 정관장의 6연패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되고 공식 기록이 기자들에게 전달되며 감독 인터뷰가 진행될 즈음이었습니다. 충무체육관의 한쪽 복도, 정관장 라커룸으로 향하는 좁은 길목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벽에 몸을 기댄 사람은 인쿠시였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공백을 홀로 메우기 위해 팀의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원으로서 온 힘을 다해 싸웠던 그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지만 인쿠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I did everything. I could.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 말은 결코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푸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경기장에서 쏟아냈던 수많은 점프와 스윙, 몸을 날린 수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독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6연패의 굼, 순위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승점 18점. 언제쯤 주전 외국인 선수가 복귀할지, 언제쯤 수비 라인이 안정을 찾을지, 이 기나긴 연패의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관장엔 차가 없다는 세간의 평가가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싶어도 엔진이 없고 반격에 나서고 싶어도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가야 할 목표는 뚜렷하지만 그곳까지 데려다줄 운송 수단이 없는 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건설은 총이 없다는 평가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정지인이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카라리와 이예림, 양효진과 자스티스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팀의 공격력을 채웠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표 2위와 최하위 팀의 대결, 그 이상이었습니다. 엔진 없이 달려야 하는 팀과 주포 없이 싸워야 하는 팀의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팀은 서로의 약점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자신들의 현 주소를 뼈저리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고희진 감독은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어조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쿠시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모두 코트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시브 불안과 핵심 선수의 부재라는 팀의 고질적인 문제는 단지 노력만으로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팬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충무체육관을 나서는 팬들의 발걸음에는 아쉬움과 함께 이런 격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 인쿠시 우는 거 보니까 마음 아파서 더 열심히 응원해야겠어. 그 눈물은 패배의 아픔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혼돈과 눈물이 휩쓸고 간 자리, 인천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가 곧 떠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와중에도 충무체육관 앞 광장은 경기의 여운으로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패배의 분통을 터뜨렸고 또 다른 이는 이 팀은 도대체 언제 바뀌냐며 냉소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꿋꿋이 정관장 선수들을 기다려 한 명 한 명에게 초코우유와 손편지를 건네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연패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요. 현대건설 선수단이 버스에 오르자 몇몇 팬들은 박수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수고했다는 격려와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가 담긴 박수였습니다. 기록만 본다면 이날의 승부는 상위권 팀이 하위권 팀을 이긴 지극히 전형적인 결과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 한 팀은 6연패의 뜻패, 다른 팀은 5연승을 질주하며 이 위자리를 굳히고 최하위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숫자들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축 외국인 선수 없이 속공으로 활로를 찾으려 애쓴 정관장의 분투와 주포가 빠진 상황에서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척하며 버텨낸 현대건설의 저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라며 눈물을 터뜨린 인쿠시의 진심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관장엔 엔진이, 현대건설엔 주포가 없었다는 평가는 어쩌면 두 팀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았을 겁니다. 정관장은 다시금 강력한 엔진을 달아 속도와 방향성을 겸비한 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대건설은 특정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누가 빠져도 굳건한 공격 시스템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오늘 밤처럼 혼란과 고통,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수많은 밤들을 더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관중석의 불빛이 차츰 사라지고 충무체육관의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쿠 씨가 남긴 한마디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즌과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경기를 향한 굳은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쏟아냈어요. 그러니 다음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모든 걸 걸어볼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패배라는 마침표가 아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쉼표가 되리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정관장을 사랑하는 팬들이 오늘의 쓰라린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를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간혹 의도치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허위 정보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만약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하신다면 댓글이나 별도 연락을 통해 알려주시면 검토 후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